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검색 엔진에서 전기차 테마주를 찾아서 일부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편입한 적이 있었죠. 그때 편입해둔 종목이 상신 EDP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상신 EDP의 일봉 차트이고요. 이 상신 EDP 차트를 가지고 구간 나누기를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구간 나누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구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봤었는데요. 그 구간이라는 것은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 지지를 하거나 저항을 하는 구간을 잡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일전에 가상의 건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 건물에 공을 던지고 그 공이 위아래로 튀기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정확하게 주가의 파동을 설명한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공이 아무런 규칙 없이 불규칙적으로 튄다기보다는 어딘가에 부딪히면서 튀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그런 비유를 들었었는데요. 가끔씩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증권방송에 나온다던가 아니면 온라인 게시판에서 하는 얘기들 중에서 어떤 A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앞으로 예를 들면 15,000원까지 오를 수 있을 거면 저점으로는 8,000원이 될 것이다. 8,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손절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8,000원 이하에 손절을 하라고 하는 것이며 1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인지, 뭐 너무 사기꾼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구간 나누기를 통해서 주식의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 지지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또 상승을 하다 보면 어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서 더 이상의 상승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우리도 이 구간 나누기를 잘 해낼 수만 있으면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떠나서 주식을 활용한 재테크에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부터 상신 EDP로 구간 나누기 실습을 해볼 텐데요. 이 상신 EDP의 경우에는 3선으로 구간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이 주가의 흐름이 계단식 모형은 아니죠. 레벨업을 하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일종의 골짜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선으로 구간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요. 3선 구간 나누기의 경우에는 고점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저점 라인을 그려준 다음에 중선을 하나 그림으로써 기본선을 그려나가는 것이죠. 그런 순서로 구간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점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차트상에서 최고가로 잡혀 있는 곳이 5640원 부근입니다. 이 5640원을 고점 라인으로 잡아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고점을 잡았는데요.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5640원으로 잡았지만 좀 이렇게 잡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5640원이라는 것이 캔들의 윗꼬리로 하나의 점으로만 수렴을 하고 있죠. 이 선을 그려줄 때에는 캔들이 최대한 많이 맞물리는 곳을 잡아주라고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더 타이트하게 잡는다면 이 윗꼬리 캔들이 그래도 조금 많이 겹치는 부분인 이 부분까지 잡는 게 조금 더 의미 있는 저항 라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잡느냐, 아니면 이렇게 잡느냐, 아니면 이렇게 잡느냐, 이런 거는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어느 정도 테마를 탄 종목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줬고, 그 수급으로 인해서 캔들의 변화폭이 좀 컸기 때문에 딱 잘라서 잡기도 어렵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캔들이 너무 겹쳐 있는 경우에는 아예 선을 잡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마다 이 구간 나누기를 어떻게 하는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이것은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정도로만 잡으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잡는 경우에는 이 영역쯤에서 캔들이 잘라지는 것들이 조금 나오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르더라도 윗꼬리 정도만 잘라주고, 그리고 이 윗꼬리도 이쪽과
여기에서 딱 겹쳐서 맞물리는 정도로만 잡아준다면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고점을 잡아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고점을 잡았으면 네, 중점 라인을 잡는 게 아니라 바로 하방 지지 라인을 잡아야 된다고 했었죠. 네, 중점 라인부터 잡으면 그 선의 위치를 올바로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잡기 쉬운 고점, 저점부터 잡은 다음 마지막으로 중점 라인을 잡는 것이 좋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럼 저점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요. 2310원 부근에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점 라인을 잡는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캔들이 하나로만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맞물린다 라는 느낌은 들지 않죠. 타이트하게 좀 잡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는 중선을 잡아야겠죠. 보통 이 차트라는 거를 보면은 재미있게도 고점과 저점 라인을 잡고 나면 대략적으로 위치가 가운데인 경우가 중선인 경우가 많아요. 네, 대략 이 정도 위치가 되는데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크게 잘라져 나가는 캔들도 없고 이 위치적으로 캔들이 맞물리는 구간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세부적으로 잡기에는 또 조정을 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내려서 잡느냐 아니면 이 가운데로 좀 하느냐 여기로 타이트하게 올리느냐 이런 것들이 좀 잡기에 애매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차트의 구간 나누기를 정말 정확하게 잡으려 그러면 일봉 차트를 보는 것 외에 분봉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 오차 범위를 줄이고 싶다 그렇다면은 호가창을 보면서 그 물량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라인을 조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구간 나누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대략 이 정도로만 기본선을 3개 잡아놔도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힌트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최근 날짜인 이 지점에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때 이 주식을 매수를 할지 안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매수를 하는 게 좋은 타이밍은 아니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 지점이 훨씬 유리한 지점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점이 올 때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 다시 주가가 이 정도 지점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물론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지라인의 근처에서만 매수를 하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지지라인이라는 것이 무조건 깨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는 거죠.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이 당시에 매수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그 매매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만 토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주식 투자를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고점 라인, 저점 라인, 중점 라인의 순으로 기본선을 그렸는데요. 이 구간 나누기를 할 때는 보조선이라는 것도 그려준다고 했었죠. 네, 보조선의 경우에는 기본선만큼 단단하게 캔들이 맞물리면서 그 지지 저항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의 그 지지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을 잡아서 보조선을 그려주는 것이 좋다고 했고요. 이 보조선을 통해서 단타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주가가 기준선에 상당히 멀어진 자리에서 매매 포지션을 잡을 때 이 보조선을 활용한다고도 했었습니다. 이 경우에 보조선도 상당히 좀 간단하게 나오는 편인데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여기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캔들들이 그 하방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약간의 그 지지를 받았었죠. 이런 측면에서 기본선보다는 덜하지만 어느 정도는 지지와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을 잡아서 선을 하나 그려주면 이 선도 매매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고요. 위쪽에다 하나 더 그려보자면 여기 부분이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는 말 그대로 보조선이어서 그렇게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거나 저항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좀 애매해서 여기로 잡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여기로도 잡을 수 있을 건데, 네, 이 정도로 잡는 게 더 괜찮아 보이네요. 아까보다는 캔들이 많이 쪼개지지 않는 위치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보조선을 두 개를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매매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곳이 그래도 좀 더 많아지는 겁니다. 뭐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이쪽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하게 그냥 여기에 주가가 이쯤에서 형성이 돼 있다 그렇다면 기본선만 놓고 본다면 애매하잖아요. 정 가운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선을 가지고 매매에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잡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할 겁니다. 물론 이 보조선이라는 것은 기본선만큼 굉장히 단단하게 주가를 지지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매수에 나서야 되겠죠. 네, 이번에는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으로 사선으로 그려지는 구간 나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선 구간 나누기의 특징은 주가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일종의 레벨업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그려준다고 했는데요. 지금 딱 보다시피 골짜기 모양이 아니고 계단 모양이죠. 정확하게 계단 모양입니다. 네, 사선의 경우에는 중선이 두 개로 잡히게 되는 것인데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고점 라인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저점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중점 라인을 그리는데 이렇게 가운데 하나를 그리는 게 아니라 두 개로 그리게 되죠. 네, 이런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도 세부적으로 조정할 거 있습니다. 여기에 중선을 여기로 잡느냐 아니면 여기로 잡느냐 뭐 애매하죠. 그런데 그냥 대충 보기 좋게 이렇게 가운데 정도로 잡고, 그리고 여기서 한 대략 뭐 3, 4% 정도를 오차 범위로 잡는다 라고 염두에 둔다면은 그러면 구간 나누기가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이 사선으로 나눈 구간에서도 보조선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려볼게요. 대략 이 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보자면 뭐 여기 혹은 여기를 보조선으로 잡을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구간 나누기를 차트상에서 직접 해보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정밀하게 구간을 나눴다기보다는 대략 보기에 좋은 정도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나오는 정도로만 잡아줬고요. 이 구간 나누기를 얼마나 정교하게 하느냐, 이것은 사람마다 좀 판단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잡는 것이 좋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지지선이라는 것 자체가 100% 지지를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믿고 매수를 하는 게 맞느냐,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지지선을 믿지 않고 매수를 한다 그러면 도대체 뭘 믿고 매수를 한다는 걸까요? 네, 딱히 다른 기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주식의 가격은 그 가치라는 것에 의해서 싸다 비싸다가 결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뭐 100원은 싸고 만원은 비싸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고 계속해서 변하는 성질의 것이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뭔가 기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이죠. 그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도구가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정하는 것이고요. 차트를 보고 그것을 그려낸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굉장히 좋은 매매 기준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무기로 삼느냐 아니냐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정확하게 구간 나누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다시 말하지만 모든 종목이 이 구간 나누기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선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4선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만 어쩔 때는 5선, 6선으로 그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하게 평행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 나누기가 불가능한 종목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러면 그 종목은 피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빠삭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배운 정도만 어느 정도 정밀하게 적용할 수 있어도 누구나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 구간 나누기를 실전 차트를 보며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각각의 구간과 지지선, 저항선을 기준으로 거기에 출현하는 캔들의 모양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지 이제 실질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부분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